자,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부동산권리부수연구소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박우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연구소에 오셔가지고 저희 부탁을 듣게 되셨는데, 혹시 태안이나 서산 당진을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 계신가요? 다들 태안이라 그러면 여행차, 바닷가, 해수욕장, 안면도, 말리포만 생각하시지 그 외에 태안의 구석구석, 북부지방이나 남부지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서산 같은 경우에도 태안을 지나갈 때 단순히 스쳐가는 곳이었지 정말 태안이라는 곳이 얼마나 중요하고 당진이라는 시가 얼마나 팽창하고 있는 곳이며 어떠한 사업단지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오늘 제가 하게 될 태안도 마찬가지죠. 태안은 충청도권에서 가장 해안 쪽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도시. 하지만 아직까지는 군이죠. 하지만 이러한 군이 지금 당진과 서산과 이 태안을 맞물려서 하나의 서산 당진보다 더 크게 될 곳, 하나의 관광지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이 지도를 잠깐 보시면 저희가 서해안 그러면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이 이 세도를 쭉 지나서 서해안 고속도로에 맞물려 있는 당진과 서산, 태안 이 세 개의 지역을 가로질러 가는 곳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서해안 그러면 당진, 서산 이 두 가지밖에 잘 모르십니다. 사실적으로. 왜냐? 아직까지도 서해안 그러면 좀 낙후된 지역, 수도권에서 교통이 먼 지역, 가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인식이 가장 강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 이 서해안권의 국토에서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철도가 들어가고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이러한 국가적인 개발 SOE 많은 곳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서해 복선 전철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충청도권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죠. 이제는 전철을 타고 서해안으로 진입한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것이 고속도로죠. 근데 그 고속도로 어디로 연결되냐? 우리가 흔히 가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천안에서 당진, 또 당진에서 앞으로는 서산과 태안을 이어주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그러한 종합적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흔히 시를 공부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기업이었죠. 왜 기업이었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항상 어느 시가 개발하게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게 산업단지였어요. 왜 그럴까요? 일자리, 또 사람. 그렇죠. 바로 인구 유입이었어요. 어느 시보다 가장 먼저 개발되는 거 보면 기업이 어떤 기업이 들어오냐,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육성되냐, 이게 가장 큰 중심이었죠. 왜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인구 유입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기업입니다. 하지만 당진, 서산에 비해서 태안은 아직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없어서요. 왜냐? 그만큼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태안에서 가장 먼저 이슈화시키고 있는 게 바로 관광이었습니다. 왜? 당진, 서산은 기업도 있고 항만도 있고 다 있는데 이 태안군은 항구는 많아요. 하지만 대규모 물류나 이 산업단지와 연관된 항만 물류 시스템이 많이 낙후된 지역이었죠. 그래서 태안군이 계속 추구한 게 하나의 관광이었습니다. 지금 그 노력이 이 서해안 라인의 관광 산업벨트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크게 보면 우리 국토종합계획에도 나와 있죠. 신산업벨트, 서해안 관광권역. 그 중심에 이제는 이 태안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태안의 지도를 보시면 약간 길다란 모양이죠. 이런 모양, 이런 태안입니다. 딱 보시면 알겠지만 기업이 들어가기에 약간 에로전 항이 많은 지역이에요. 중간중간 산악지도도 많고 해안이 접해 있다 보니까 산단인 이 서산과 당진에 비해 평야가 좁고 기업이 들어갈 위치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추진한 게 바로 이 태안 기업 도시, 이 간척지를 개발하기 시작한 거죠. 태안은 앞으로 이 태안 기업 도시와 주변에 연계되는 관광만이 이 태안군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큰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태안군이나 이 충청도권에서 가장 밀고 있는 권역체가 이 해안선, 선수만이나 가로린 말이죠. 잘 알겠지만 가로린 말은 최근에 국가해양정원에 발표가 됐죠. 그만큼 이슈가 된 지역이에요. 제가 태안군을 말씀드릴 때 가장 주목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만해
변시입니다. 만. 가로림만, 천수만. 가장 대표적인 게 국내에 있죠. 어딜까요? 순천만이죠. 아니 저는 순천만을 가보진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하지만 자료나 매스컴을 찾아보면 이 순천만도 예전에 이런 가로림만 같은 갯벌 지역이었죠. 습지가 많고. 하지만 거기다 하나의 관광지역을 만들어놨어요. 수도권에 계신 분이나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이 순천만을 많이 가죠. 왜? 보기 드문 우리나라의 제1 국가 정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국가에서 제1 국가 해양 정원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로림만에 접해있는 천수만에 접해있는 이 태안군 자체가 하나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태안군은 크게 보면 이 북부 권역과 중부 권역 그리고 남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심 권역은 태안군을 중심으로 태안기업도시와 만리포, 신진도리 이 역을 중심으로 개발해요. 그런데 북부는 무엇으로 개발될까요? 바로 당진과 서산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교통망이 형성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 당진에서 서산까지 이어지는 38번 이 국도가 하나의 시발점이었죠. 그리고 이 시발점으로부터 어디로 또 이어지냐? 이 북부권에 있는 이원면 내리로 다시 한번 연장선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틀어 보면 이 북부권은 38번 도로 그리고 이 북부에서 남부로 이어진 중심축 77번 도로가 하나의 중심 관광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또 가장 이슈가 되었죠. 태안군의 남부지방 섬의 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었죠? 어디? 원산. 예, 맞습니다. 바로 이 보령과 태안이 연계되는 중심에 원산도라는 섬이 있었죠.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관심을 안 줬던 원산도였어요. 하지만 이 해저터널과 연륙교가 개통됨으로써 땅값이 상승했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20만원, 30만원 타는 집가가 지금 100, 200을 간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산도를 주변은 남부지방, 군남면, 북부지방의 이원면 이 두 개의 면을 관점을 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 저희가 할 것은 바로 이 이원면이죠. 왜? 국가에서 밀어주고 관광이 몰려오고 태안군 자체도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가로림만 주변이 개발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가로림만 같은 경우에는 서산과 태안과 맞물려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광역 지자체가 하나의 만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거죠. 특히 서산 같은 경우는 북쪽에 항만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만이 대산항 자체가 향후에는 중국 관광객을 중점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죠. 흔히 보시면 이 지역 자체가 왜 국가에서 이 가로림을 개발할까를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왜냐? 중국 관광객을 보는 거예요. 순천만은 도심권에서 거리가 멀리 있는 곳이에요. 중국 관광객이 오더라도 서산이나 평택, 인천에서 전라도까지 가기는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의 거점을 이제는 충청도, 태안군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관광 거점으로. 그리고 가로림만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가로림만 주변으로 해양 관광 도로가 개설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큰 이슈죠. 왜냐하면 아무리 중간에 센터를 만들고 관광단지를 만들고 해양중을 만든다도 교통이 안 좋으면 사람들이 보러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이 가로림만 주변에서 해안도로가 개통된다는 거. 이걸 하나의 중점을 보시고 또 하나 뭐냐면 서산을 보시면 대산항 중심으로 개발되고 그 중심에 송현면이 하나의 거점 신도시를 개발시켜놨어요. 왜냐? 이 송현면을 대산항을 서포트해주고 향후에 관광객이 몰려왔을 때 그런 생활 편의시설이나 유유시설을 서포트한 것이 바로 송현면. 근데 이 송현면 자체가 저희가 있는 이 태안면과 가장 밀집해 있는 곳이에요. 송현면은 서산시에도 중심거리에 있는 거고 대산에도 중심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이 반대쪽 태안과도 밀집한 지역이 거기 있는 거죠.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 이 태안의 북부지방을 해안선으로 하나 다 개발하죠. 하나의 관광해양으로. 그 중심에 하강포가 있고 신두리가 있습니다. 최근에 신두리는 또 매스컴에 나왔죠. 뭐가 나왔을까요? 사고. 신두리 사고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모래축제를 하죠. 모래를 모아서 인공
조형물을 조각하는 모래수색합니다. 그런 축제며 이런 관광이 이 태안의 북부근에 몰렸다 보니까 당연히 이 서산의 위쪽 성해면이나 태안의 북쪽을 연결해주는 도로망이 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이 바로 634 도로입니다. 634 도는 지방도지만은 이 지방도가 서산을 이어서 북부지방을 관통해서 다시 태안의 북부지방 올라가죠. 서산에는 두 개의 지방도가 있어요. 그 중심에 634가 있는 거고 이 세로축에 603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603 도로가 또 4차 확장이 되죠. 왜 확장이 되냐? 이 북부지방에 제가 처음 소대에 말씀드렸던 38번 도로가 연륙구가 이어지고 연장선이 개통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603 도로에 접해 있는 계획관리지역도 마찬가지고 보전발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 가로림만에 진출입이 되는 주 교차는 집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이 가로림만 주변에 조수 지을 땅을 좀 관심을 많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는 관광도 이어지는 만큼 주변 경관을 많이 보죠. 특히 조련특 같은 경우에는 주변 시야가 좋아야 돼요. 특히 가로림만 같은 경우는 앞쪽에 해안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대가 있고 앞에 전망이 좋고 그리고 주택이 있을 때 물 주변에 요즘은 하나의 테마로 많이 엮어가죠. IC 주변의 조수지, 관광단지 주변 해안도로의 조수지 이 두 개의 포인트를 잘 가져가신다면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나 향후에 전원주택이나 다른 아이템을 개발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제가 있는 유원면 사창리 쪽이에요. 사창리는 왜 좋냐 그러면 사창리 앞쪽에 구도항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도항 앞쪽에 솔감 저수지가 있고요. 근데 이 솔감 저수지가 또 최근에 핫플레이스였죠. 왜냐? 이 가로림만 태안 서산에서 이 솔감 저수지를 이어서 부남으로 이어지는 불포 운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불포가 뭐냐 하면 이 가로림만 있는 해안에 있는 운하 자체가 남부지방 태안 기업 도시에 있는 부남으랑 바로 연결되는 항로를 다시 만드는 거죠. 우리 수도권에 있는 아라뱃길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부남호에 있는 향후에 레저 기업 도시 관광객들이 이 가로림만에 있는 해양 정원과 하나의 연계되는 지역입니다. 그 첫 시발점이 바로 이 솔감 저수지에 보면 조금씩 개발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수지 주변에 약간 지대가 높고 괜찮은 지역은 조련축 타운이 들어옵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이 솔감 저수지에 들어오고 있어요. 주변 지역은 타운을 조성하고 분양하고 다시 그 주변에 뭐가 들어오냐? 펜션 단지가 들어오고 또 하나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리조트. 바로 리조트와 무인 모텔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드라이브를 하고 관광을 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은 항상 펜션이 들어올 리조트가 들어오고 그에 따른 무인텔, 즉 숙박업이 형성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솔감지수 주변도 괜찮고 이 반대쪽에 있는 구도항도 마찬가지예요. 구도항에서 반대로 청송리 선착장까지 다시 연결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구도항 선착장은 이위에 있는 고파도까지 다시 선착장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은 국가해양정원 처음 발표가 났을 때 개발 계획안을 보면 이 위쪽은 갯벌 복원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 남부지방 제가 방금 말씀드린 솔감 저수지 주변은 국가해양정원센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솔감 저수지와 맞물려 있는 서산의 팔봉산초는 팔봉산 전망대가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부터 하나의 관광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연관되는 게 어디로 가냐? 저희가 바로 있는 이 사창리 이쪽 올라오는 거죠. 왜? 사창리에도 가재산이라는 데는 전망대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 전망대 위주로 다시 은퇴자 전원 마을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위쪽은 또 뭐가 되냐? 힐링 마을에는 시설 단체가 들어와요. 하나의 해양 힐링 그런 거 하나에 연관돼서 개발이 시작되는 거죠. 전망대가 들어온다는 이유는 그 주변에 다시 그에 맞는 SOC나 관련 시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식당에 들어올 수 있고 펜션에 들어올 수 있고 하나의 전망대 위주로 하나의 또 개발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제가 말씀드린 이 사창리나 이원면 주변은 하나의 국가 정원도 형성되겠지만 그에 연관된 시설, 해양센터 같은 전원주택 마을 그런 연관된 복합적으로 개발된다는 걸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거 제가 오늘 간단하게 제가 자료 설명을 보여드리면 제가 PPT 자료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사전에 몰랐던 그걸 좀 더 선호적으로 보여드리고 제가 준비한 자료고요. 그리고 항상 그 시를 공부할 때 가장 기본되는 게 도시기본 계획이죠. 그리고 그 시에 대한 시정 계획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